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에 대한 탄압을 엄청난 탄압 책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둑놈들아! 국정원 단초 사건! 자, 드디어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아쉽다는 반응,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들어있는 바로 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RO로 세금이 유입됐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돼서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남 팀장이 오늘 판결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예.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이 됐고요. 이제 오늘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냐, 내란 음모죄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요. 2심에서는 내란 선동죄를 인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하지만 내란 음모죄 결국은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그 합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선동이냐 음모죄냐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2심 판결에서 나왔던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지금 2년 동안 지금 감옥에 있었고요. 이후에 더 7년을 더 살고 그 플러스 7년은 이제 그 선거권, 피선거권 모두 박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은 선거 이런 거 나올 수 없다. 16년간? 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께서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선동죄와 음모죄 어떻게 다른 거고 대법원이 왜 도대체 이건 유죄를 받고 이건 왜 무죄를 받는지 복잡한 거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내란죄가 뭐냐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내란죄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걸 내란죄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내란을 하는 게 아니고 내란을 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이 모의하는 과정을 내란 음모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란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부추기는 선동하는 걸 내란 선동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상 법상으로는 내란 선동죄나 내란 음모죄가 형의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이 금고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란 선동죄를 이제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죄는 이제 무죄의 취지로 이제 판결했는데 그 와중에 RO의 실체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2심 결론하고 똑같이 냈는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2심에서는 좀 사실심이라고 그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정이 뭐냐면 일단은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이거는 무슨 죄가 된다, 이거는 무슨 죄가 안 된다 이런 걸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정하기가 사실 어렵고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갖고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갖고 이게 음모죄가 되냐, 이게 선동죄가 되냐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이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어떻게 이게 RO 실체를 인정하고 했는데 왜 대법원에서 RO 실체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하는 방식이랑 그리고 대법원에서 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의 그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와중에 그 이석기 의원이 2심 와중에 헌법재판소에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그 많은 증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RO의 실체를 인정한 거고 대법원은 제가 제출된 그 2심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선동죄만 유죄로 인정한 다른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여쭤본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이 왜 달랐는지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선동죄는 자 나가서 니들 내란하자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거고 자 모여서 야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해서 한번 뒤집자 이렇게 한 거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봤다 이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사실관계지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음모가 되려 그러면 구체적으로 타겟, 목표나 대상을 특정해가지고 얘기가 나눠져야 된다. 그래야 음모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이제 법률 견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재판 견해는 뭐냐면 그 정도 아니더라도 개연성이 크지 않느냐. 이 사람들 전력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음모가 봐야 된다라는 게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적용을 좀 달리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야, 이거 뭐 크게 달라서 나중에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하실 텐데 자, 일단은 은모 야, 우리가 며칠 날 모여서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해서 전복시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남희 팀장께 제 질문 이어갈게요. 네. 지금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대법관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 맞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죠. 맞습니다. 보통은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올라오면은 그 각 부의 4명의 대법관 얘기를 하는데 예.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전원합의체에는 대법관 13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결국 의견들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 판결 결과를 얘기하면서도 소수 의견들이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내란 선동죄 불인정한 새 대법관의 모습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내란 선동은 결국엔 대법원이 인정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인정 안 하겠다고 하신 안 하겠다고 분들 하신 3명이요. 분들이 3명입니다. 예.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피고인들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예. 실질적 위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선동죄를 불인정하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3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내란 음모죄가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한 대법관은 4명이었습니다. 결국 예. 내란 음모죄 인정돼야 된다. 13명 중에 4명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신영철, 민희령,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4명인데요. 피고인들의 내란 실행 합의는 구체성이 있다.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예.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 굉장히 극명하게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시청자 질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석기 전 의원 선고에 4대5의 판결이 나왔는데 똑같은 증거와 사실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자,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나온 건데요. 자, 이 판결로 전 통진당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결과가 다르다고 이제 하지만 결국은 지금 저 대법관들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증거를 갖고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당연하게 헌법재판소하고 갖고 있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달라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갖고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이제 위헌 정당 해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이게 말이 되냐? 헌법재판소도 뭐 판단하는 기관이고 대법원도 판단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냐 이러지만 어떤 원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가지고 예. 있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결이 지금 이렇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뭐 통진당이 해산된 게 잘못됐다는 뭐 빌미를 제공한다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법적으로는 논란이 이어질 수 없다. 네. 뭐 정치적으로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석기 전 의원이 오늘 재판정에 나타나서 또 여러 가지 쇼맨십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이석기 전 의원 양복을 입고요. 굉장히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지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동료들에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살이 쪄 보이네요. 네, 과거에 비해서. 제가 좀 또 이석기 전 의원 측근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과거에도 워낙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잘 적응을 했다고 대합 합니다.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이 최종 판결이 난 다음에 재판정에 있던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석기 전 의원이 마치 본인이 영웅인 것처럼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유유히 재판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사법정의는 죽었다. 영웅 행세를 했다. 참, 예. 제가 국회에 출입하면서 가장 문화적 충격을 가장 크게 줬던 사람이 바로 이석기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이 굉장히 영웅 심리에 지금도 젖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늘 웃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어떤 좀 두려움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지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웃음을 띌 수 있었던 것도 박근혜 정부에 내가 어떤 희생양이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본인이야 뭐 어떻게 무슨 생각을 네. 못 하겠어요.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공감해 주느냐 바로 거기가 중요한 얘기일 텐데. 자, 이 오늘 판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논평을 내놨어요. 근데 논평이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이
네. 왜 이런 논평이 나왔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오늘 그 논평, 한정혜 대변인의 논평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박정훈 앵커 옆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종북 공안몰이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그런데 이제 내란 음모 혐의 무죄에 주목을 하는데 예.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정당 해산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먼저 그 결정을 했는데 결국 그 해산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서 지금 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박성훈 논술위원, 헌재에서 지금 이걸 9대1로 정당 해산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네. 제1야당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취지, 아쉬움이 있다. 뭐 직접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치 저 논평은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대법 판결 이후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심판이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 것처럼 예. 이렇게 전제하는데 저건 우선 사실관계가 틀리죠. 왜냐하면 그 대법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2심 판결 자체가 내용이 이번에 나온 대법 판결과 하등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 2심 판결에서 다시 말해서 내란 음모까지는 인정이 안 됐지만 내란 선동 자체만으로도 이석기라는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인가가 이미 2심 판결로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헌재가 바로 어떤 이 정당은 위헌정당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하는 법리나 또 기준과 또 이 대법원이 사법부가 법원이 어떤 이석기의 아로 조직을 심판하는 것과는 다르죠. 법리적 근거가 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통진당 자체가 바로 이석기가 아로라는 저 조직의 실체를 부인하려고 그 모임은 통진당 경기지부 조직 모임이었다라고 네. 했듯이 바로 그것이 헌재에서 오케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통진당은 스스로가 바로 폭동을 획책하고 내란을 모의하는 내란을 선동하는 이러한 집회를 수시로 거리낌 없이 갖는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민주적 기본 질서,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고 정당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헌정당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법리를 호도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잘못된 논평 같습니다. 자, 네. 박근혜 정부의 종북 공안몰이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부분도 참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성훈 논술위원께 질문이 왔네요. 만약 문재인 의원이 집권하면 이석기를 다시 사면하는 것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을 하고 가석방을 했으니까요. 여기 나오네요.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가석방 시키고 사면까지 해주지 않았나요? 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석기 의원이 이제 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가 돼서 예. 2003년에 그 2심까지 받고 상고를 앞두고 대법원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그 돌연 취하를 하면서 본인이 그 당시 인터넷 매체 인터뷰한 게 있는데 예. 청와대로부터 청와대로부터 뭔가 사인이 부감이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 예. 뭔가 이 메시지가 있었다는 식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의원이었는데 예. 바로 그 문재인 의원이 바로 그때 가석방을 시켜주고 또 바로 2년 뒤에 8.15 때는 복권을 시켜줍니다. 네. 그것이 이석기가 바로 그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합법적인 침투를 해서 바로 통진당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고리를 풀어준 것인데 만일에 문재인 의원이 혹시 집권을 한다면 다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국민의 또 눈이 보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9일날 정당 경선 당권 경선에 가가지고는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야권 연대 같은 거는 없다. 통진당과 야권 연대는 없다라고 일단 얘기했는데 또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의 통진당을 만들었던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사과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민 앞에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 다수의 뜻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김재현 전 의원이 오늘 저 판결이 있던 대법원 근처에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한마디를 해야 되나요? 아니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 자, 왜 한마디를 해야 되죠? 이남희 팀장. 뭐 말하기가 싫었나 보네. 아니 딱히 할 말이 없었을 거고 김재현 의원은 약간 보통 깍지같이 저렇게 계속 말을 기자들 대답 잘 안 할 때도 저도 좀 종종 겪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오늘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해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뭐 4월 보궐선거에 다들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뭐 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동희 차장께 질문을 할게요. 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 연대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검찰이 좀 수사를 한다. 이런 내용이 새로 나왔어요. 예,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2010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남시에서는 이재명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고, 네. 그리고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김미 후보도 출마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야합이 있었고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주장은 누가 했냐면 당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이미숙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시의 청소 용역을 하는 업체에 예. 그 이권을 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권을 일로 넘겨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RO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회사가 저 청소 용역 업체의 주요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그 선거 참모들 네. 이런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 돈줄이 됐고 그 돈들이 아로 조직으로까지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인데 네. 자, 박지훈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 질문 좀 들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게 후보 사후 매수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법상에 후보자를 이렇게 사퇴시키고 단일화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받거나 뭐 이권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선거가 끝난 후에 6개월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6개월이 그렇군요. 지나버리면 처벌할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도피를 시키고 3년인데 지금 그 시간도 좀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공직선거법상의 사후 매수죄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으로는. 그러네요. 다만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어떤 뭐 현금 흐름 이런 것들 때문에 뇌물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긴 한데 공직선거법상으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자, 저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서 마무리합니다.